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 이구이 오너 김현우라고 합니다. 튜닝 업체를 운영하신다고. 조그마한 정비소 하나 하고 있어요. 정비소. 네네. 이 차의 튜닝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돼 있다고. 튜닝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스펙 좀. 네, 2011년식 그 LCI EV M3이고요. 예. 네, 자연흡기 4000cc 420마력짜리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VF 엔지니어링에서 있는 그 슈퍼차저를 올리게 됐고요. 네, 293M의 슈퍼차저. 네네. 토크가 한 40대 정도 나왔던 걸로 대략 그 봤는데 정도. 총 차준량이 한 1700 정도. 이 자연흡기 차량에 지금 슈퍼차저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650마력 정도 대략 예상을 하고 있다. 네네. 체감 마력도 그 정도 나오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체감상은 그냥 한 필마력으로 500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0이랑 NA 타는 느낌이 한 5000cc로 업그레이드 된 정도 느낌이지. 네, 토크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원래 자연흡기 성향을 좀 망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되게 좋고요. 이 작업을 직접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번에 직접 해봤습니다. 그럼 업체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팀디 SR 모터스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가격을 얼마에 사셨나요? 4년 정도 전에 1200 정도에 자동차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세요? 자차 포함해서 한 1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 주행거리는 1년에 한 70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12개월 나누기 7을 하면은 600? 엄청 애지중지 하시면서 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애지중지는 다른 차가 더 있어요. 그건 어떤 차예요? 제 카니발이요. 아, 얘는 그러면은 용도가 뭐예요? 비 올 때 타고 눈 올 때 타고 카니발 비 안 맞히는 용도로 타고 있습니다. 이제 차주만 아는 좀 질문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4년 동안 타시면서 이 차는 정말 족같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비겠죠. 슈퍼차저도 올리고 왠지 연비는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가다가 주유소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돼서 기름값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네네. 연비가 얼마 안 나오니까 네. 이동하는 거리 시간 대비 주유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네. 거구나. 사실 EV-M3 같은 경우에는 이 고장 이슈가 네네. 메탈 베어링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차는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되는지. 뽑기가 잘 된 건지 네, 아무 상태가 문제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장나는 부품들이고 하나하나 바꿔준다고 하면서 타게 되면 EV M3가 불편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정비를 하시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고장나는 부품들이라 네. 주기적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게 되시면 생각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V-M3를 타면은 M은 타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서 그냥 이거를 탄다.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카니발 비 안 맞히는 용도로 타고 있습니다. 아마 수리비 허덕이시긴 할 거예요. 네. 타보시면은 버릴 수 없는 차인 거는 같아요. 운전하는 재미가 저는 F바디보다 E바디가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누가 뭐래도 이 차는 남부럽지 않다. 트랙션이요? 뒤에 LSD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너링이 확실히 조금 남다른 것 같긴 해요. 차량 색상이 네. 좀 튀다 보니까 네네. 엉덩이를 쪼면서 배트를 붙이는 차들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항상 밤에만 다녀서 네. 배틀 붙으면은 언제든 환영이긴 합니다. 만약에 EV-M3 이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뭐 부품 적금은 하나는 꼭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엔진 경고 등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정석증 하나 뜰지도 몰라요. 네. 항상 뜨더라고요. And I told my girl I'ma be up till the morning. Feeling like I'm 2-3, cause you know I'm zoning. Shawty got away, we been chilling by the ocean. 자, 이제 이 차량의 튜닝 질문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튜닝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 정도? 정말로 소비자가로만 다 따진다면 한 4천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중복 포함. 네. 전체적으로 튜닝이 얼마나 잘 돼 있는 것 같은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80점이요. 기간과 튜닝에 비해 점수를 좀 너무 낮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 부족한 점은 계속 찾고 있고 네. 제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좀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제 기준에는 아직까지 80점인 것 같아요. 튜닝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브레이크요.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AP 레이싱이 앞뒤로 네네. 꽂혀 있더라고요. 네. 그 가격 얼마죠? 900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패드까지 하면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착까지 하면은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 정도로 그냥 네, 그 정도는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브레이크 패드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더라고요. 출고용 패드를 가지고 인제에서 테스트를 했었을 때 네네.
너무 실망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호크 DTC80이라는 모델을 쓰고 가격적인 부분이 프론트만 일단 100만 원 돈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디스크가 좀 많이 부족한 정도로 되게 좋아요. 또 튜닝하신 거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거? 자연흡기 출력을 좀 메꿔주는 슈퍼차저지 않을까요? 관세 비포함으로 한 1,4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장착까지 해야 된다 EV-M3에 그러면 대략 예상은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관세 포함하시면 거의 2,000원 나올 것 같고요. 네. 포인트는 조금 참으셨다가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이용하시는 게 뭐 내구성이나 이런 만족도나 아직까지 내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아직 근데 답은 못 주겠지만 네. 키로수가 짧아서. 네네. 굼뜬 거를 메꿔주다 보니까 단점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장점만 많이 보이는 입장이라. 네네. 특히나 EV-M3 차를 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활기통 사운드, 그 다음에 독립 스로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건? 청각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좋기는 해요. 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감성보다는 네. 이제 운전하는 드라이빙의 제 만족도라서 제 기준에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는. 사운드 때문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그게 안 와닿거든요. 저한테는 사운드는 신기통이죠. 전기차로 넘어가셔도 성능이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제 아들한테 권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 마음속에는 내연기관이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그냥 이 악셀에 대한 질감, 네, 좀 거칠고 얘가 좀 아플 때는 이제 진동도 올라오고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다 무슨 보니까.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라떼 시절에 네. 그 스타텍이라는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이거를 탁 열면 딸까락 네네. 끼릭 하면서 열리는 게 있었어요. 이건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뭔가 체감되는 이게 끼릭끼릭 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느낌 때문에 네. 쓰셨는데 혹시 이게 그런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튜닝하신 게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서스펜션도 이제 KW V3에서 클럽 스포츠로 한 번 더 올라갔었고. 이건 약간 서킷을 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V3가 만족도가 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세팅하는 그 순간에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조금 더 하드하고 싶었을 때 못하는 그 느낌 때문에. 네. 클럽 스포츠로 올라가고 나서는 되게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세팅해 줄 수 있는 레인지 값 자체가 높아졌다. 네네네. 그래서 좀 마음에 든다. 네. 튜닝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출고용 차량의 좀 답답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네네. 우리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성능이 일단 무조건 돼야 된다. 네, 출고용보단 좋아야죠. 네. 튜닝을 하고 나서 성능은 좋아졌지만 반대로 이거는 내가 조금 아쉬워졌다. 출력이 올라간 만큼 연비도 더 떨어졌고요. 코너링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승차감도 떨어졌고요. 네네. 네, 브레이크가 잘 들지만 소음은 엄청 심해졌고 장단점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너무 아깝다.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고로 되돌아간다면 네. 슈퍼차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네, 터보를 항상 올렸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만족도가 가격 대비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500만 원 이상을 들여놨는데 출력은 좀 나오는데 그런 펀치력이나 이런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네, 남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의 이 튜닝은 무조건 해라라는 거 한 두 가지만. EV-MC가 순정으로도 되게 만족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굳이 뭐 튜닝을 꼭 할 필요는 없다. 네네.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은 네, 저는 서스펜션이요. 그 이유는요? 다른 차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소프트하게 세팅을 해도 네. 네, 순정에서 좀 접할 수 없는 그 로드 홀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느껴지는 느낌은 서킷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맞나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진 않지만 공도에서 조금을 포기하고 네. 서킷 위주로 세팅을 많이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항상 다니는 곳이 인제죠. 네네. 네. 인제를 타셨다고 하니까 인제에서는 몇 초가 나왔을까 이 차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EV-M3는 계측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만족도만 좋았으면 항상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타이어를 봤는데 V720 꽂혀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 구하기도 힘든 타이어를 왜 이거를 끼세요? 이것저것 많이 써보기는 했는데요. 네. 코너에서 사이드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제한테는 이상하게 좀 안 맞더라고요. V70은 핸들을 움직이는 것도 되게 민첩하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어딘가에 이게 같은 사이즈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한 대 번씩은 사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트랙션을 잃는 느낌이 좀 빨리 오긴 하지만 민첩한 느낌이나 사이드월 무너지는 거 이런 거가 더 좋다는 그런 느낌이시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 쇼 감쇄력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하드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 서킷에서 조금 더 딱딱하게 타는 편이긴 한데요. 고속 주행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고속 리바운드 때도 이제 꿀렁거림도 싫고 저만의 최적의 세팅을 찾은 게 아마 요 정도 딱딱함이지 않을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조금 들어봤을 때는 네. 빠른 움직임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드월이 무너지는 느낌도 싫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댐핑도 약간 하드하게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차가 전체적으로 좀 딱딱해지면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코너링을 한번 넣었을 때 이쪽 하고 반대쪽으로 넘길 때 소프트 하면은 이게 넘어갔다가 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요런 느낌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르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민첩한 느낌, 마치 카트를 타는 듯한 느낌을 좋아할 수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직접 운전하니까. 조수석에 탔을 때는 조금 하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진짜 최적의 세팅을 맞춰 놓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맞춰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야, 브레이크. 진짜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출력 좋은 NA차를 타는 듯한 느낌? 악셀 리스폰스 진짜 좋다. 하드함 속에 쫀득한 이 댐핑의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사운드도 너무 시원시원하다 진짜. 조금 요철이 심한 요런 길에서는 트랙션을 좀 잃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있네요. 움직임이 F바디에서는 느끼기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게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 세팅 기가 막힙니다. 진짜 좋아요. 저도 팀D 가서 세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말이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AP 레이싱 브레이킹, 하드 브레이킹을 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지금 악셀 컨트롤에서 조금만 더 스무스하게 연결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조절이 될 것 같은데 미션 반응 속도만 더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고. 네, 됐습니다.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제가 오랜만에 약간 리뷰하는 거를 조금 잊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차이구나. 사실 나름대로 UMC 좀 타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바디 느낌이 되게 좋은데 이게. 진짜 최근에 타본 차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터보차를 타면서 약간은 그 변속하고 좀 굼뜨고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듀얼 클러치 미션이잖아요. 그리고 NA잖아요. RPM이 올라간 영역대에서 변속이 넘어갈 때 그 타이밍이 너무 짜릿짜릿하게 와가지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정말 제가 타면서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거 F바디를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진짜. 하체 세팅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뭐 일반 정비소로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워낙 직접 차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세팅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지 너무 재밌게 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이런 모습을 저도 처음 봐갖고. 그래요? 어떠셨어요? 500마력이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그래요? 정말로 야수네요, 야수. 네. 이런 멋진 차를 소개할 수 있고 제가 또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으셨다면 박수 3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게 탔는데 쇼 감사력은 어떻게 맞추셨어요? 최적의 세팅을 찾긴 찾았는데요. 네네. 야하더라고요. 민망하셨나요? 네. 리바운드 범프 포함해가지고 6974예요. 6974. 최적인 것 같아요. 차주분들의 차를 타면서
이거 조금 하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 로드를 타기에는 조금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 이 하드한 느낌이 타이어가 주는 그립감과 트랙션에 상쇄가 돼서 노면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세팅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2 M3 슈퍼차저는 팀드입니다. 기억해주세요.